자, 이번에는 장부상의 기장을 위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전이익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pre-tax income이다라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내기 직전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데 세전이익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금 내고 나서 나머지가 net income,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순이익의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 주고 나머지는 주주지분으로 전입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pre-tax income은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지 장부상에서 생긴 세전 부과전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전이익의 세율을 달랑 곱해서 세금 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과세수익, taxable income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세소득과 세전이익이 어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과세수익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 수익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발생 기준이 아니라 바로 현금 기준의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를 했어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익 실현이 안 됐죠. 이 이익 실현이 안 됐어도 세전 1억은 세전 이익으로는 기록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세 소득은요. 매출과 관련이 없고 그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로지 기준은 현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세 수익에는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재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income tax expense라는 건데요. 손익계산서상에 인식되는 세금 관련 비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미지급 법인세는 물론이고 이연 법인세의 변화분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연 법인세는 현금 흐름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법인세를 말해요. 회계상의 비용은 무조건 발생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못 받고는 중요하잖아요. 일단 외상으로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과 매칭해서 비용도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익도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재비용이라는 이름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서는 매출에 대응해서 비용도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 재비용 역시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일지라도 향후 낼 세금이라면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법인세 재비용은 법인세 미지급금 더하기 델타 DTL 빼기 델타 DTA가 됩니다. Deferred Tax Liability, Deferred Tax Asset 이 공식은 조금 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DTA와 DTL이 바로 이연 법인세의 종류가 됩니다. 앞에 델타가 붙었다는 얘기는 변화량을 의미하죠. 자, 공식 나오니까 또 거부감 생깁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자연스럽게 말로 풀어보자면 법인세 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지급된 법인세에게 이연 법인세 부채의 변화량을 더하고 이연 법인세 자산의 변화량을 빼서 구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연 법인세가 생성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우셨지만 일반 회계 원리로는 반드시 발생 기준으로 회계장부가 정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세금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비용과 실질적 세금 나가는 비용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죠. 어떤 때는 이 차이가 영구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임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때 생기는 것이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면 Deferred Tax Liability가 돼서 DTL이 되는 것이고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면 Deferred Tax Asset이 돼서 DT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TL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어빌리티, 부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덜 낸 거잖아요. 조만간 납부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라이어빌리티,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DTA는 반대로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건 자산으로 보고 자산, 에셋이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죠. 자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자산공제라는 개념은 대차대소표상의 자산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이? 자산을 없애? 이런 경우가 있나? 당연히 있으니까 이름이 붙여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니에요. 무형의 자산, 그것도 주로 DTA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끌어와 봐요. 어떤 회사가
1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이에요. 그런데 캐리 포워드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캐리 포워드로 공제를 받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 세금을 안 내도 되긴 합니다. 그럼 회계적으로 어떻게 기장이 될까요? 회계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효익이 명백하게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내가 내야만 되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의 권리, 이것도 효익이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즉 세금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내도 되는 권리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효익과 관련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의 총량을 DTA라고 해서 자산으로 분리해 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법인세 이연됐다. 법인세 이연된 자산이다.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회사가 너무 큰 손실을 봤고 그 회사는 갱생 불가, 어려울 정도, 갱생이 어려울 정도로 시장의 신뢰까지 잃었어요. 너무 크게 손해를 봐서 도저히 매년 세금을 1억 원씩 낼 정도로 돈을 벌 자신도 없다면 굳이 미래의 효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자산이라고 대차대조표에 남겨둘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자산을 CEO의 판단으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이니까 이런 경우를 자산공제라고 하죠. 물론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죠.